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고2 학생들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고2의 고민, 수시냐 정시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수능 예상 등급에 따라서 수시냐 정시냐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수능 예상 등급이 1, 2등급이라면 거기에다가 교과 예상 등급도 1, 2등급 초반대라면 상위권대의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대, 고대 등은 추천 전형과 종합 전형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서강대, 성균관대 등은 교과와 종합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해서 상위권대 교과와 종합 전형 다양하게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이 부활해서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 논술까지도 지원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시냐 정시냐 고민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정시 얘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수능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범위가 너무 넓긴 한데 어쨌든 수학이 하나가 1이 나오면 연고대 정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라 이 얘기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1등급이 2개인 경우 2개가 나올 거로 예측이 되면 사실은 수시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뭐 저기 서강대 성대 이딴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얘기는 좀 없더라고. 뒤에 혹시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수능 예상 등급이 몇 등급인데 수시를 해라 이런 거잖아.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인데 지금 1학기 끝났잖아. 근데 나는 수능은 수학 1, 국어 1인데 내신이 1, 2가 섞여 있어. 그래봐야 뭐 1.5등급이잖아요. 그 반반이면. 그럼 이제 서울대 내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신 조금 더 신경 쓰고 뭐 세특이니 뭐니 이런 거 하다가 수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오히려 명문대 갈 기회를 싹 다 날리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능 예상 등급이 뭐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 지점은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네. 또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교과 예상 등급이 2등급의 중반에서 3등급 중반대다라고 하면 상위권 대학 종합 전형 중에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인 고려대, 이화여대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종합 전형 합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중상위권대 종합 전형까지 수시 지원 범위를 넓힐 수도 있지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논술을 준비하면서 수능 중심의 정시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능 예상 등급 1, 2등급이면 뒤집어야 됩니다. 수시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기자라서 그런 측면을 이해를 합니다. 갈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종합전형으로 중위권 가지 말고 가면 큰일 난다. 그 다음에 논술 준비 먼저 하지 말고 수능 준비를 중심으로 하고, 수능을 하다 보면 요즘 논술은 수능의 서술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착실히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능 끝나고 실시되는 논술 전형만 지원해라. 사실은 그게 맞는 정답이죠.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명문고 학생들이잖아요. 내신이 나쁜데 수능이 잘 나와. 그렇죠. 특이한. 그럼 사실은 요즘 그 민간인들 용어로 치면 이제 정시파 학교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수능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초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능 예상 등급이 1, 2등급인데 교과 예상 등급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중반이라면 정시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수능과 논술 준비는 병행을 할 수 있어서 고2 수험생이라면 올해 말부터 논술 준비 시작을 권하고요. 서울대를 준비하는 고2 수험생이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보다 내신이 더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고려대 정시는 수능 100% 전형과 수능 교과 우수 전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은 사실은 뭐 강남 일부 학교나 자사고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 학교니까 이제 요 얘기가 자기 얘기인지 알아듣는 친구는 딱 정해져 있어. 이 친구는 뭐 그냥 얘기할 것도 없죠. 실익이 크다가 아니고 무조건 정시 올인해야 되는 거고, 그 서울대 교과랑 고대를 굳이 교과 우수는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저걸로 내면 돼요. 수능 100으로 내면 되고, 저기가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럼 서울대는 뭐 냉정하게 3, 4등급이어도 센 학교잖아요. 정성평가거든. 정량이 아니야.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저 정도 센 학교에 3, 4등급 내신을 감점할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요 정도 내신에서 감점을 당해봐야 그 수능으로 1점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능 관리를 좀 착실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기사는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표현이 굉장히 문어체와 공식적 용어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거 해석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수능 예상 등급이 3등급인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교과 예상 등급이 2등급에서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대다라고 하면 목표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등급대인데요. 교과 내신 등급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권 대학교로 갈수록, 중위권대로 갈수록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격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중위권 대학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현실의 눈높이를 맞춘 대학별 종합 전형 지원이 필요하다. 기사에서 조언을 하고 있네요. 요거를 조금 이제 세분화해 보면 평균이 3인데 나는 뭐 수학이 강하다든가 자기 강점이 하나 있는 친구들은 걔를 일단 올리고 나머지를 3등급 정도에서 막는 것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수능이 3이고 내신이 2에서 3이라 네. 중반대라고 하면은 수능보다는 내신이 약간 높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은 목표 대학을 일단 한번 쭉 정리해보고 제가 수시 특집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대학들의 교과 전형 내신, 학종의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성적, 정시를 비교해봐서 내가 어느 쪽에 더 유리한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나서 행동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중위권 대학의 종합전형은 일단 영재고 학생은 800명밖에 안 되니까 다 사라졌고, 과고도 1600명 사라졌고, 외고가 남아있긴 하지만 어문 계열에 몰려 있으니 실제로 센 자사고들도 이미 없는 상황이라 일반고끼리 경쟁하는 거 맞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신의 비중이 영향력이 커진 이유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의 세특과 그 다 없어진 학생부 가지고 평가할 게. 뭐 다른 걸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이제 내신을 무조건 평균을 올리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과는 수학을 올려야 되고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과다 그러면 자기 뭐 국어 영어는 기본이긴 하겠지만 뭐 자기가 사회, 특히 2학년들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사회를 할 수 있잖아. 그런 게 있으면 우선순위를 좀 봐가지고 올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걸 덤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수능 예상 등급 3등급에 교과 예상 등급이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후반이라면 교과보다 수능 성적이 다소 좋은 편이기 때문에 중위권대 논술 준비가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과 수험생이라면 수능을 3등급 초반 성적대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면서 중위권 대학의 논술 준비를 동일한 성적대의 수험생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중위권 대학의 이과 수리 논술은 안정적인 수능 2등급대 수험생들이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능 준비와 함께 수리 논술 준비를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그런데다가 논술 준비가 어렵다면 정시에 집중을 하고, 수능 중위권 등급대 이과 수험생들은 대학별 수능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정시 교차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 수능이 3이고 내신이 3, 4면은 사실은 이제 이 친구는 아까 좀 센 학교인 거죠. 수능이 등급이 좀. 근데 수능 등급이 워낙 폭이 넓어요. 그렇죠. 11.1%부터 23%까지니까 여기도 대학의 폭도 되게 넓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3등급 때니까 3도 4, 이거 더 넓어. 근데 이제 의외로
정시가 40%까지 늘면서 수능 3등급이 그냥 서울의 웬만한 중상위권 대학을 가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반드시 사실상 수시로 대학 가기 수시로 갈 수 있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무조건 정시로 가는 대학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야. 그래서 내가 어느 거 포인트를 둘 것이냐 이런 건데 논술이 저는 뭐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정시로 일단 준비하면서 논술은 한 타임 정도 학원을 다녀봐야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수능 준비에 초점을 두고 어쨌든 이과는 수학, 문과도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3등급이어도 수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별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2학년 때까지는 수학을 안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총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국어를 확실히 가성비가 국어 올리는 게 훨씬 수월하다. 나는 과학이나 사회를 올리는 게 수월하다. 이 판단을 좀 해봐가지고 작전을 잘 짤 필요가 있다. 이 친구들이 되게 사실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여전히 학종해야 돼 뭐 이런 거에 휘둘리기도 쉬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매우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는 친구들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학년들은 제가 뭐 기사도 되게 잘 써진 기사거든요. 이거 아마 어떤 전문가가 쓰신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뭐 제가 보기에 지침으로 지금 2학년까지의 입시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뭐 정시를 더 줄이거나 그럴 수 없거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 정시가 40%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갈 거냐를 일단은 작년, 재작년 그 어디가 결과를 가져다. 그러니까 올해 결과는 대학들이 너무 저는 치사하게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정시도 국영수가 다 합해서 평균 몇이다 이렇게 발표했고 심지어는 학종도 그렇게 발표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환산 점수를 진해 학교 와서 누가 그거에 관심이 있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한 학교들이 있어서 재작년 거를 같이 가져와서 현재 고2 1학기까지 내 성적하고 그 교과, 학종, 그다음에 정시까지의 성적을 타이트하게 비교해서 내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지를 좀 잘 판단하는 이번 여름방학이 사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장마도 많고 막 이 와중에 놀러 가기도 힘드니까 우리 2학년 여름방학은 그냥 내 남은 기간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입시 전략을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하는데 조금 더 차별화된 준비를 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고 자료들이 있고요. 많은데 저는 우려되는 거예요. 수시 전문가가 낸 자료는 무조건 수시로 해라는 거고 정시 전문가들은 2학년들 자료 내는데 관심이 없어요. 고3 돼서 자기한테 와야 되니까. 실제로 2학년들이 적절하게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제가 아까 그렇게 꼭 3학년들 꼭 보라고 하는 센 같은데도 2학년 대상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피기맘 활용하세요. 피기맘에 보면 제가 고3 수시용으로 한 모든 자료에 보면은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뭐 건대나 그러면 교과가 어떻고 학종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정시 결과가 어땠다를 딱 한 판에 비교해 놓은 표들이 있으니 그거를 모델 삼아서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꼭 실천하시죠. 학원 수학진도 한 번 더 나가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이거 꼭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뭐 이제부터는 고2들도 금싸라기 같은 시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안 해도 될 거 하는데 허투루 아까 그 실익이 크다. 그거 너무나 완곡한 표현이죠. 하면 죽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네. 네. 아니 또 그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민사고. 아하. 네. 7월 18일 날 민사고 깨서 민사고는 사실은 뭐 우리 교육에서는 기여한 게 무지 큰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파스테르 유업의 전 자산이 거기 들어가 그렇죠. 사실은 이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 보통 사학들이 자기네 이익 위주로 돌아가고 막 비리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민사고는 진짜 사제를 탈탈 털어가지고 막 그렇게 잘 운영되고 한국에서 최초의 자사고의 모델도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도 아이비리그부터 뭐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보딩 스쿨로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명문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민사고 저도 그 기사 봤는데 민사고 입장에서 열받는 거지. 우리가 기여한 게 얼마인데 맨날 죽여 살려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으니 이제 그래서 자기 살 길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자율학교 이런 것도 아니고 대안학교.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근데 대안학교 두 종류거든요. 하나가 그 인증이 되는 인가받은 학교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그럼 인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교육부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자가 그 정도 받으려면 교육부가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런 거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인가형이고 인가 아닌 형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초기 대안학교로 했던 뭐 간디학교나 그렇죠. 산청의 지리산학교나 뭐 이유학교 이런 거기도 명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학교는 전부 다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 그러니까 1학년까지는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을 배운 다음에 2학년부터 뭘 해도 돼. 자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국의 이 토막 나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학교는 특성화밖에 못 가. 특목이 되면 교육부의 완전한 컨트롤을 당해야 되니까 특목이 될 수는 없고. 그럼 이제 특성화고 가면은 자율권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아마 민사고도 고기를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겠죠, 민사고가. 하나는 그렇게 가면 자기들 그 설립 취지에 맞게 되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고, 뭐 국가의 통제도 별로 안 받고, 뭐 이러니까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특성화고는 우리 여기서도 다뤘지만 학종 중에 또 교과는 아예 지원이 못 가고 학종 중에서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입시에서의 약간의 타격이 있어요. 물론 서울대는 가능한데 뭐 나머지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이제 의대 가는 거는 뭐 거의 생각을 그죠. 그런 면에서 국내 입시나 의대 입시를 과감히 이렇게 포기하고 다시 뭐 외국에 있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 진학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난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싶다. 실제로 지금 이유학교나 간디학교나 지리산학교 이런 데 가보면 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유학교가 그래서 한동안 막 귀족학교로 그렇죠. 넘어갔잖아요. 뭐 간디학교도 우리 그렇고. SK 그룹의 아드님도 다니셨고 뭐 유명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김영란 대법관도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안 가겠다. 좀 좋은 교육 받고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분들은 올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한국이 너무 좁다. 글로벌 하겠다. 이런 쪽을 갈 건지. 그러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유학교랑 비슷한 유형의 학교 스탠스를 가져가면 될 거고. 아닌 경우는 그냥 만약에 일반고인데 대안학교를 하려면 재학이 지금하고 뭐 큰 차이가 있지 않아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것 같겠는데 근데 이유학교는 또 그 뒤에 혁신학교를 지정받아가지고 이제 좀 다른 문제인데 민사고가 혁신학교를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유학교의 전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작은 포기 국내 입시에서 특히 의대 입시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포기를 좀 각오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뭐 기사에 따르면 빠르면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이렇게 받겠다고 하니까 1년 안에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빠른 추진을. 네, 그러려면 이제 지금 계시는데. 어쨌든 뭐 이제 민사고가 강원도 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강원도 교육청도 당황스러워서 교육부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니 이제 뭐 조만간 이게 결론이 나면 실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지금 25학년 중학교 몇 학년이야? 중2부터 영향을 그쵸. 받는 거죠. 중2 영향. 그 시기가 뭐냐면 고교 학점제. 학점제 시기.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고교 학점제 첫 출발은 민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여서 우리 중2 학생들이 이제 내가 갈 명문고 중에 하나가 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좀 중2들 이슈가 되게 많아요. 지금 7말 8초에 뭐냐면 2028 교육 개정안도 나오지 민사고 입장도 곧 나올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묶어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민사고가 이렇게 방침을 바꾸면서 다른 학교들이 영향을 좀 받을 뭐 가능성도 다른 데는 크게 있을까요? 이미 하나고 정도가 좀 고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사실은 다 거기에 맞게 변화를 한 거죠. 근데 상산고나 외대부고는 사실상 고민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용인 지역 학생들 40% 뽑아주는 걸 제외하고 나면 뭐 어차피 수능까지 갈 애들이 와. 그리고 교육과정도 그냥 거의 일반고랑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반만 있다는 거 제외하고. 그 다음에 상산고는 지역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서울 애들이 이렇게 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면 역발상으로, 전주야? 전북이네? 지역 인재를 노리고 의대 가볼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학교는 저는 정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고민이 해소되는 지점이 있어. 근데 이제 이 민사고와 하나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수능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정시가 늘어나면서 약간 고민이 많았던 지점인데, 상산고랑 외대부고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제 2028 되면서 정시가 확 줄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죠. 그냥 학종에 우리가 유리하다를 내걸면 되니까. 이게 두 개 무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사고는 한 무기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민사고랑 그 다른 학교하고 입장이 다른 건, 민사고는 여전히 그 가장 전통적인 초기의 모델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변신을 따라가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이름 자체에 걸맞지도 않는 게 있어서 고민이 좀 다른 학교보다는 깊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중2 학생들을 위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피기맘에서 추적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